동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션 스쿨에서 6년 보냈어요. 동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사진을 찍곤 했어요. 그 정명 동산에서 교목님께서 자아라는 말씀을 쓰셔서 자아 실현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뭐야? 자아를 실현한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가슴이 떨렸어요. 70 중반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제 마음을 헤집어 놨어요. 진리라니. 진리가 뭔가? 어디 가면 그것을 가르쳐 줄까? 막연하게 교목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신학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근데 막상 신학을 하면서 제 내면은 더 내리막길이고 잠들면 꾸는 꿈은 항상 길 잃어버린 아이예요. 하늘길을 어떻게 찾아가? 신학을 뭣도 모르고 했고 이해한 게 아니에요. 외웠어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데 외운 길에는 부르심이 없었어요. 누가 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몰라요. 시카고에서 분석을 오래 받았어요. 테라피, 집단상담, 영성수련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길 잃어버린 아이 꿈은 계속 꿨어요. 동산이 아름다운 미션스쿨에서 저의 자의식 신경증이 싹 떴더라고요. 나, 고용순, 자아, 대체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거지?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갈망은 많은데 근본이 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크게 느꼈던 때가 학도호국단 연대장으로 뽑혔을 때였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적합하지 않는데 학교 리더가 됐다는 자의식, 열등감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제 친구들은 이 소리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신경증은 걸린 본인만 괴롭고 사람들은 모르는 게 그 특징이에요. 반대로 정신증은 걸린 사람은 괜찮은데 그 가족이 괴롭잖아요. 저는 신경증이었어요. 80년대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네가 연대장으로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자의식 강한 저에게 선생님의 책임 추궁은 제 신경세포에 정체감 혼란을 정박시켰어요.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공포가 그때 생겼어요.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사춘기 소녀의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 상처 입은 마음을 시카고 아들러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분석받고 치료받았어요. 덕분에 한국 돌아와서 이 산림동산에서 인간 마음에 대한, 영성에 대한 치유 상담 이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곳에서 군인이나 군 가족, 학생으로 만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오늘 투스타도 그렇게 인연이 있어요. 아주 소박한 군 관사에서 만났어요. 제가 놀렸어요. 기왕이면 연대장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 갓. 근데 투스타로 나타났어요. 가끔 제 학생들 군 집단 상담에 인솔에 갈 때도 군 장교들에게 쫄아있는 선생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대대장, 중대장 보면서 끄덕거리며 인사치레는 하지만 제 눈 마주침의 끝은 항상 연대장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연대장 출신이라 아는데요. 장병들 정신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실지 이해하고 말고요. 이 포인트에서 뭐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어디다 비교해? 심각해진 얼굴을 보이는 장병은 신경증적이에요. 제 잘난 체를 듣고 예? 아 그래요? 방긋하시거나 끄덕거리거나 물개 박수를 치거나 그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주면서 서로의 어색함을 푸는 거예요. 제 열등감 컴플렉스 치료가 빛을 발하는 잘난 체, 유머예요. 마음을 만나는 일에 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상 해석이라고 불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내면 작업 중에 있어요. 내담자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그것이 무엇을 연상합니까?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어요. 그 내면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따라서 내면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 거기서 의미를 밝혀내는 일이에요. 투스타의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미쿡에서 공부 10년 한 사람으로 잘난 체 한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연상이라는 것도 인위적인 게 아니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직접적이고 반사적인 거라 공부한 제 의식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제가 연상이 어쩔 수 없이 돼요. 스타, 저에게 스카를 연상시켜요. 반짝이는 스타, 별에게서 상처나 상처의 흔적이라는 영어 단어 스카, 그걸 저는 연상했어요. 상처의 스카,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 이 집구석 싫어. 나는 이런 형제가 싫어. 나는 이런 부모가 싫어. 나는 이런 가난이 싫어.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도망치거나 잠적해버리는 형제가 아픈 가족에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저항 많아서 결국에는 아픔을 자초하는 사람들을 내담자라고 통칭해요. 자기가 속한 곳을 어쩌든 나는 아니야. 나는 이곳에 맞지 않아.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뭔가 소속감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떠나야 할 것 같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목회 상담 전공한 저에게 치유라는 말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서 내가 그 안에서 숨쉬는 생명호흡과 같은 것임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치유가 돌봄, 상담, 테라피를 모두 포괄하는 전체적이고 전인적인 영혼 살리는 마지막 도구임을 저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산림동산 학원의 모토가 제 내면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한 번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혹시 정택이라는 분을 아냐고 물었어요. 제 강의 듣는 중에 정택이 교수가 연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른 체를 했어요. 아니 제가 그 섬스럽고 촌스러운 그분하고 뭐가 닮았다는 건지. 그런데 제 강의 내용에, 제 제스처에, 제 액센트에 무엇보다도 약간 울음 섞인 목소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애써도 저는 이미 그분 의식의 장에 스며들어 있는 그 에너지를 닮은 무언가가 있다고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삼투압 작용으로 그분의 치유 정신이 저에게 스며들어가고 있음을 제 무의식은 무의식이었던 거예요. 제 오랜 신경증을 나타내는 길 잃어버린 아이 꿈, 이제 꾸지 않아요. 이곳 산림동산에서 영성수련하면서 임상 실습하고 슈퍼비전 하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어느 날 길 잃은 아이 꿈을 꾸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서 분석받고 테라피해서 박사 학위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해요. 미국에서 길 찾지 않았어요. 길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이 치유 상담 기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마음의 길을 찾아가면서 제가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산림 동산에서 제 자의식을 드디어 내려놓게 된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살아라. 그러니 살게 도와라. 그리스도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장, 이곳에서 저는 치유가 전인적이고 전체적이고 하나라는 것을, 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정태기를 닮았대네요.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한 건지 오랫동안 몰랐어요. 이제는 오로지 그 관심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 치유가 무엇임을 어떻게 설명해 주나? 어떻게 치유를 경험시켜서 마음의 짐을 덜어줄까? 내담자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다가 우리 학생들이 다치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하면서 임상훈련을 시킬까? 그런 생각만 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병이에요. 저는 무언가가 자주 그리워요. 우울의 자리, 상실의 자리, 하마터면 제 마음이 멜랑콜리 길로 또 가버려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길에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사춘기 내면 아이가 이해받고 열등감 콤플렉스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속에서 두둥실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랑이에요. 여러분, 화랑이 뭔 줄 아세요? 화랑이 남자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국의 확도옥단 여화랑들이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저는 그때 소중한 것을 배웠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화랑이더라고요. 그 정신이 저한테 살아났어요. 저 어쩔 수 없이 총장 보직 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바톤을 넘겨주신 이사장님 뜻 받들어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 살리는 동산에서 동산지기 마음으로 치유상단 대학원대학교를 지켜내겠습니다. 저희 11주년 행사에 와주셔서 총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